기초 물리학. 이번 시간에는 힘과 뉴턴의 제2법칙의 관계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뉴턴의 제1법칙은 물체가 힘을 받지 않을 때 물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즉 물체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거나 혹은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뉴턴의 제2법칙은 물체의 하나 혹은 여러 힘이 작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뉴턴의 제2법칙에서는 세 가지의 간단한 운동을 생각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그것은 바로 속도가 0인 것, 속도가 일정한 것, 그리고 가속도가 일정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 가지 경우에 힘이 어떻게 관계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운동에 관한 뉴턴의 제2법칙, 질량과 무게, 포물선 운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기초 물리학을 학습할 김대중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운동에 관한 뉴턴의 제2법칙과 질량과 무게, 그리고 포물선 운동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학습을 마치고 나면 운동에 관한 뉴턴의 제2법칙을 설명할 수 있고 질량과 무게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포물선 운동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에 관한 뉴턴의 제2법칙. 운동에 관한 뉴턴의 제2법칙은 역학을 실제 현상에 응용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인데요. 그럼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의는 물체의 외부에서 알자 힘이 그 물체에 작용할 때 그 물체는 가속된다는 것인데요. 이때 알자 힘의 크기는 그 물체의 질량과 가속도의 곱과 같습니다. 이처럼 뉴턴의 제2법칙은 힘과 가속도의 정확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죠. 다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주어진 물체에 대해 큰 힘은 그에 비례하여 큰 가속도를 냅니다. 여기서 힘과 가속도는 모두 벡터량인데요. 어떤 물체의 가속도의 방향은 그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의 방향과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 질량이 2000kg인 어떤 비행기가 4m/s 제곱의 가속도로 가속되고 있는 경우 이 비행기에 작용하는 알자 힘은 얼마일까요? 정답은 다음 식에 의해 8000N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어떤 물체의 가속도는 그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을 질량으로 나눈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질량이 큰 물체에 큰 힘이 작용하는 것은 질량이 작은 물체에 작은 힘이 작용하는 것과 같은 가속도를 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kg의 비행기에 작용하는 8000N의 힘은 1kg의 장난감에 4N의 힘이 작용하는 것과 같은 가속도를 낸다는 것입니다. 다음 예제는 지금까지 배운 역학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어떤 자동차 공장에서 10초 동안 0에서 27m/s로 일정하게 가속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미터 단위로 하면 이것은 0에서 27m/s에 해당합니다. 이 자동차의 질량은 약 1000kg인데 얼마나 강한 힘이 필요할까요? 이 문제를 풀려면 우선 가속도 A를 먼저 구하고 나서 뉴턴의 제2법칙을 써서 힘을 구해야 합니다. 가속도 A는 다음 식에 의해 2.7m/s 제곱이며 따라서 이러한 가속도를 위한 힘은 2700N입니다. 질량과 무게. 뉴턴의 제2법칙은 질량과 무게의 관계를 확실히 해줍니다. 그럼 질량과 무게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유낙하하는 어떠한 물체도 그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 g, 즉 9.8m/s 제곱과 같다는 사실을 생각해 봅시다. 제2법칙에 의하면 이러한 가속도를 내기 위한 중력의 크기는 시그마 F는 ma는 mg여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러한 힘을 무게라고 했는데요. 이 무게가 중력과 어떻게 관계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 이렇게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표현은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라고 바꾸면 됩니다. 지구 표면에서 중력 가속도 g가 9.8m/s 제곱이므로 물체의 무게는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습니다. 지표에서 m은 킬로그램, w는 뉴턴 단위입니다. 그리고 속도가 줄어드는 감속의 경우 또는 구심 가속도를 내는 힘도 제2법칙을 따르는데요.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를 늦추려면 물체의 속도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야 합니다. 즉, 다음 그림과 같이 드래그 경주에서 자동차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거의 낙하산에 의한 것으로 속도와는 반대 방향이므로 자동차는 느려집니다. 또한 움직이는 물체의 옆으로 힘이 작용하면 구심 가속도의 원인이 됩니다. 반면에 움직이는 물체에 속도와 수직한 방향으로 알짜 힘이 작용하게 되면 그 물체는 곡선 경로를 따라 움직이게 되는데요. 원 운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구심력의 크기는 시그마 F는 ma에서 구심 가속도 a는 r분의 v 제곱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것을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반지름이 20m인 곡선 도로를 10m/s의 속력으로 달리는 차의 구심 가속도를 계산했습니다. 차의 질량이 1000kg이라면 그 차에 작용하는 구심력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이 경우 구심력의 크기는 다음 식에 의해 5000N입니다. 앞에서 공부한 구심 가속도 A는 R분의 V 제곱을 사용하여 시그마 F는 ma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평평한 길에서 곡선을 그리며 달리는 자동차는 타이어와 길바닥 사이의 마찰력이 구심력을 제공하는데요. 차의 속도가 빠를수록 원 궤도를 달리기 위해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그림과 같이 두 대의 차가 같은 곡선을 달리는 경우 한 대가 다른 차의 2배의 속력으로 달리기 위해서는 4배의 구심력이 필요합니다. 이때 구심력은 곡선의 곡률 반지름에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반지름이 작은 급한 곡선 길에서는 구심력이 크거나 속력이 느려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차가 곡선 길을 너무 빨리 달리면 구심력을 제공할 마찰력이 부족해져서 차가 길 밖으로 튕겨나가기 때문입니다. 한편 시그마 F는 ma의 형태로 주어지는 뉴턴의 제2법칙은 원래 그런 식은 아니었지만 현재는 일반적으로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 이 식은 물체의 질량이 변하지 않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특별한 예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로켓은 추진하면서 연료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질량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결국 로켓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변하지 않더라도 그 가속도는 증가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뉴턴의 제2법칙과 관련하여 3가지 운동을 살펴볼까요? 그 운동은 바로 속도가 0인 것, 속도가 일정한 것, 그리고 가속도가 일정한 것인데요. 이 3가지의 경우에 힘이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알아보고 다른 형태의 운동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힘이 어디에서부터 작용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중력이나 마찰력에 의한 것이든지 또는 다른 물체를 미는 힘이든지 같은 효과를 갖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자 하는 문제는 크기와 방향 모두를 포함한 힘과 운동 간의 관계입니다. 즉, 우선적인 관심은 힘이 일정하거나 또는 일정하지 않다면 그 변하는 양상에 따라 힘의 방향이 속도 벡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럼 정지 상태이거나 속도가 일정한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우의 가속도는 0인데요. 제2법칙에 의하면 이것은 R자 힘이 0이라는 뜻인데요. 그림과 같이 보트가 일정한 속도로 나아가거나 가만히 있거나에 관계없이 보트에 작용하는 R자 힘은 0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매우 단순합니다. 즉,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이 0인 경우, 물체가 정지해 있거나 아니면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고 있는데, 이때 평형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가속도가 일정할 때 제2법칙은 물체에 일정한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주는데요. 고정된 방향으로 작용하는 일정한 R자 힘은 물체를 일정한 가속도로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자유낙하 운동으로서 힘 또는 무게가 일정하고 항상 아래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R자 힘은 그 물체를 느려지게 할 것이며 그 힘이 계속 작용하면 그 물체는 어느 순간 정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원리의 운동 방향과 반대인 힘의 방향으로 가속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을 연직 위로 던져 올릴 때 나타나는 운동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공을 수직 위로 던져 올릴 때 그 공의 가속도의 크기는 1g이며 방향은 아래 방향입니다. 이 가속도는 공이 위로 올라가는 속력을 늦추게 하여 어느 순간 정지하였다가 다시 아래 방향으로 가속하게 합니다. 공의 가속도는 공이 정지해 있는 순간일지라도 항상 g입니다. 포물선 운동. 자, 그렇다면 수평면에서 일정한 각도로 공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고전역학 문제, 포물체 운동입니다. 포물선 운동은 수평 운동과 수직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물체가 날아가는 경로는 원호 모양의 특징을 가지는데 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이런 모양을 포물선이라 합니다. 포물선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력이 수평 방향의 운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처음에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물체나 또는 단순히 자유낙하시킨 물체나 동일하게 아래 방향의 가속도 g를 가집니다. 따라서 공기의 저항을 무시한다면 포물체는 수평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수직 방향으로는 아래로 일정하게 가속됩니다. 그리고 물체가 경로를 따라 움직이면서 그 속도의 수직 성분은 0이 될 때까지 감소한 다음 아래 방향으로 속력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속력의 수평 성분은 일정합니다. 자, 다음 그림은 처음 속력 50m/s로 쏘아 올린 포물체의 여러 각도에 대한 궤적을 나타낸 것인데요. 동일한 R값이 되는 세타 i의 값은 두 개이며 서로 여각입니다. 물체는 수평과 45도 방향으로 던져졌을 때 가장 멀리 갑니다. 소프트볼을 아주 멀리 던진 경우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공기의 저항이 운동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크다면 최대 도달 거리는 좀 더 낮은 각에서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포물체 운동을 좀 더 관찰하기 위하여 공중으로 던진 야구공의 운동을 생각해 볼까요? 야구공은 곡선 경로를 따라 운동하고 결국 땅에 떨어집니다. 포물체 운동은 다음 두 가지 가정으로 간단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낙하 가속도는 일정하고 아래를 향한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하에 궤적이라 부르는 포물체의 경로는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상 포물선입니다. 여기서 속도 V는 시간에 따라 크기와 방향이 변하는데요. 이 변화는 마이너스 y 방향의 가속도에 의한 결과입니다. 속도의 x 성분은 수평 방향으로 가속도가 없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 일정하고 최고 높이에서 속도의 성분은 0입니다. 포물선 운동에서의 앞의 두 가정을 항상 사용해야 하며 또한 가속도 A는 중력 가속도 G를
모든 식에 대입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을 상기하면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힘과 뉴턴의 제2법칙의 관계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